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개발 분류할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의 분류 방법,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부동산 개발 분류 방법 몇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토지 개량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협의의 부동산 개발과 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조성에 한 토지 개량을 말한다. 그리고 조성에 한 토지량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한 토지량 다 포함해서 어때? 광의의 부동산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부동산 개발 분류를 해봤지요. 자,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뭐랍니까? 공영 개발해야 한다. 다음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라서 민간 개발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공동 개발이다. 이는 제3 섹터형 개발이지요. 그리고 뭐 공사 혼합 개발이다. 민관 합동 개발이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또 이제 개발 분류 것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월 1번 신개발, 다음 페이지 양월 2번 재개발 이렇게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보세요. 303페이지 보시면 5번 챕터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다 나와 있죠. 이분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개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합동 개발 방식, 신탁 개발 방식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4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단순 개발 방식이다. 자, 이건 원래 계신가?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지주 자력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돼.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 아마 공법 시간에도 또 배우실 거예요. 환지 방식은 뭡니까? 환지 이게 뭐예요? 환지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을 다시 돌려준 건 원토지소에게 재매각하는 겁니까? 재분배하는 겁니까? 재분배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이 아니에요.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재분배를 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분배해 주는 겁니까? 가치 기준으로 분배해 주는 겁니까? 가치. 여기서 개발 이론에서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치 상승 빼고 분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간보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 방식은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매수 방식이다. 이는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용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매수 방식은 주로 공적주체 개발이 이럴 때 공적주체에서 개발할 때 공영 개발이죠. 지금 공영 개발에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런 방식이겠죠. 일부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일부는 매수 방식에서 개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혼합 방식이다 또는 혼용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봅시다. 양월 1번. 자, 첫 번째 중간지 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 사업 등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뭡니까? 단순 개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월 2번 첫 번째 중간지 보세요. 택지화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성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환지 기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좀 다시 돌려준 거란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환지 방식이란다. 그래서 포인트 뭡니까? 재분배. 매각이 아니라 그랬죠? 재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양호 3번.
두 번째로 봅시다. 공영 개발은 주로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와 있죠? 이처럼 공영 개발에 있어서 공영에서 토지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거지요. 자, 다음 양으로 4번 봅시다. 첫 번째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택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야. 섞여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혼합 방식이다 또는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챕터 부동산 공영개발이다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공영개발은 누구에 대한 개발입니까?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공영 개발에 있어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교재는 크게 밑줄 건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305페이지 보세요. 305페이지는 하단에 민간 개발 방식이다. 7번 챕터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7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6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7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6개 놓으시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이 나와 있죠? 결국 여기 있네요. 자, 이 민간 개발이다. 자, 이는 누구에 의한 개발입니까? 사적 주체한 개발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사적 주체에서 개발하는 경우를 비공영 개발이다. 민간 개발의 편대. 이것은 민간 개발을 민간 개발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 견해가 민간 개발을 4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체 개발 사업. 다음 두 번째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 공동 사업이다. 다음 세 번째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네 번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된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체 개발 사업이다. 자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예요. 그럼 스스로 힘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누구 스스로 힘에서 개발합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이다. 이건 어때?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진 땅에다가 3짜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때? 이걸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자체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또 대표적으로 건설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분양했을 때 수익금 챙겨야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체 사업은 토지사 힘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도 누가 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해요. 그럼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귀속이 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귀속.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가진 땅에다가 그 3짜리 조금 건물을 짓는다 했어요. 이거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생한 수익은 누가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죠. 그죠? 그래서 자,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자, 다음 개발 이익도 누구의 귀속됩니까? 토지 소유자에 귀속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금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끼워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자 다 해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혼자면 된다. 혼자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 이제 자차비 어때? 유리한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룬다 했죠. 따라서 대부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토지 소유자. 그럼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어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은 이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어때? 분산시켜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는 게 지주 공사업이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얘기라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바로 뭡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신탁 방식이 있어요. 신탁 이게 뭡니까? 믿고 맡긴다. 믿을 신이죠? 믿고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신탁에도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관리 신탁이 있고 담보 신탁, 개발 신탁, 다음 처분 신탁이다. 이처럼 신탁에도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개발편이니까 개발 신탁 이용해서 이야기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땅을 어때? 최유유 이용을 쓰다면 자신이 직접 하면 되겠지요. 이게 안 되니까 신탁회사에 믿고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어떻습니까? 신탁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대체로 신탁 행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넘겨주겠지요. 넘겨주고 다음 신탁회사는 토지를 받았다는 증표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신탁행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신탁 등기가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신탁 등기 를 통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전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로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탁이니까 사실상 이전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전돼 이는 형식적으로 이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 바꾸게 합니다.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표현이죠. 다음 실질로 소유권의 이전이 된다. 잘못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에게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누가 갖는 겁니까? 신탁회사. 그럼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은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더라.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럼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신탁회사는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수탁자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럼 조달한 자금을 또 관리해야 되겠지요. 관리한다. 그럼 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신탁회사입니까? 신탁회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금 관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신탁회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이제 건물 하나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하나 완공시키고 완공된 건물을 어떻습니까?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 임대형이에요. 임대한다. 그럼 임대에서 수익이 발생되겠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바로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익증권 소유자예요. 이건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탁 기간 동안에 수익증권 이 자체도 양도가 가능해요. 그럼 실제로 누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입니까? 수익증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익증권 가진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게 바로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다. 개발 신탁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는데, 보세요. 신탁 방식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절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조달한 자금을 관리한다.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한 자금 관리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한다.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어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주로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규모가 크다 보면 일개 회사가 감당하기는 기술력도 문제될 수 있고 자금력도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된다는 이야기. A 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여러 회사 결합이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짓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때 이익만 추구하고자 있죠. 그럼 개발 사업이 더딜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표회사를 선임해서 대표회사가 개발 사업을 어때? 이끌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회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 크다면 대표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에서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돼 있고, 이제 법인은 어때? 개발 사업 완료되면 청산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야기했습니다. 여튼 이제 민간 개발이다. 이 분량해도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뭡니까? 자체 사업, 지주 공동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 내용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이제 305페이지를 보세요. 자, 305페이지 보시면 양월 1번 자체 개발 사업이다. 자, 이는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되어 자금 조달과 시공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자, 토지에 힘에서 전조된다. 자금 조달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네, 첫 번째 보세요. 개발 사업의 이익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귀속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금 조달 부담이 크며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전적으로 어떤 이제 토지소유자가 위험으로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이 크다는 건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양월 2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는 공동사업 형태다. 이게 지주 공동사업이지요. 동그라미 1번. 불확실하고 위험도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은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분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봅시다. 양월 3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다. 소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보시면 자신의 토지를 신탁해서 위탁하여 개발, 관리, 처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개발, 관리, 처분, 이거 어때? 담보 신탁. 이 참 네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개발 신탁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로 보세요. 보시면 자, 파랑시 나와 있죠?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신탁회사의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우리가 잘 기다렸죠. 신탁 개발이다. 이는 어떤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 잘 기다렸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의 신탁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고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포인트죠. 자금을 차입한다.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신탁회사가 한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 4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가르쳐 이때 참여 회사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되거나 별도의 연합 법인 이런 걸 설립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상호 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겠죠. 그래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책임의 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단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개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자, 보충학습에 나와 있죠? 이건 보충학습이 아니에요. 최근 완전 단골 메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금 어때? 이제 7번 챕터 민간 개발 방식이다. 여기에 별표 6개 넣었잖아요. 6개 대부분이 어때? 바로 여기에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 단골 메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자, 민간 투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사회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자, 이것은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그러는데, 자, 이걸 우리 학습할 때는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영어 단어를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뭐, 물론 다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공한다. 또는 완공하다. 이걸 해서 영어로 뭐라 표현합니까? 빌트. 첫 글자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운영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운영하다, 오퍼레이트. 첫 글자 O. 다음은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시킨다. 이건 뭡니까? 트랜스퍼 T. 다음은 임대 또는 어떻습니까? 임차. 뭐 리스 L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 자, 다시 보세요. 준공, 완공한다. 뭡니까? B. 다음 운영하다 뭡니까? O. 다음 이제 귀속, 이전시키다 T. 다음 임대, 임차 뭡니까? L. 예, 그래서 영어 첫 글자는 딴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 이제 먼저 이래 자리 해봅시다. 자, 보세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항만, 대교 등등의 이제 사회 기반설이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잡았을 때 고속도로, 터널, 항만, 대교 이들은 어때? 완공만 되면 지난 차량부터 통행료 또는 이용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로 개발사업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니네가 고속도로 어때?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야. 완공시키라는 이야기야. 완공시키고 일단 이 고속도로의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 귀속시키라는 이야기,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이전 귀속시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네에게 30년 이 기간을 줄 테니까 30년 동안 운영해서 어때? 개발사업비 어때? 회수하라. 이런 방식으로, 예, 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방식을 뭐라 할 것인가? 자, 우리 지금 키포인트를 다 따놓은 겁니다. 자, 준공 뭡니까? B. 다음 귀속 뭡니까? T. 운영하다 뭡니까? O. 이걸 어때? BTO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BTO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BTO 방식이 뭘 것인가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지? 지문을 보고 키워드만 따가지고 때 영어 첫 글자 무조건 연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4개 딱 지금 외워놨잖아요. 자, 다음은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니네가 고속도로 하나 때 준공해라는 이야기예요. 준공하고 일단 30년 이 기간 줄 테니까 30년 동안, 예, 어때? 운영해. 그래서 개발사업비 회수하고 30년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 귀속시키라라는 이야기. 이것의 방식으로 또 사업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뭐라고 하신가? 준공 뭡니까? B. 다음 운영하다 뭡니까? O. 다음 이전시킨다. 예, 귀속시킨다. T. 그래서 이걸 BOT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BTO 방식이나 BOT 방식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어때? 시설 이용자로부터 어때?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합시다.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공공도서관. 자, 이것은 사회 기반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공도서관이다. 이건 어때? 개발업자가 하나 완공시켰어요. 완공시켰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받아서 개발사업비 회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왜? 수익성이 대신 낮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업자한테 BOT 방식에서 개발하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니네가 자, 공공도서관 하나 어때?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켜라. 준공시키고 일단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어때? 이전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을 넘기라. 그리고 자, 그래서 30년 이 기간을 줄 테니까 니네가 어때? 운영해라는 이야기야. 운영해서 개발사업비 회수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대신 어떻습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이 시설 어때? 임차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임차해서 쓰겠다. 그럼 정부나 지자체가 임차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부터 임대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에서 개발사업이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정부나 지하철 임대료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같은 방식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걸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먼저 준공하다 뭡니까? B 다음 이전시킨다 T 자 운영하되 어떻게 임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영하되 임차한다 이 말이 있으면 리스 L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운영하다 이거면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임대임차 없죠? 그래서 오퍼레이트 O로 가는 거고 여기는 어때? 운영하되 임차한다는 이야기예요. 괜찮나? 그래서 리스 L로 간다는 겁니다. 다음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니네가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고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되 정부가 임대해서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 어때 이전 귀속시키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건 어떻게 보니까 준공하다 B 자 운영하되 뭡니까 임차 말이 됐죠. 리스 L 이전시킨다 트랜스퍼 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BLT 방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되 임차 이 말이 있으면 뭘로 간다. 그리고 임대임차니까 리스 이 말이 없으면 뭡니까? 운영하다. 직접 운영하는 거죠. 오퍼레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하나 더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 있죠. 니네가 사회 기반서를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준공시키고 아예 소유권을 어때?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정부나 지하철 귀속시 이런 게 없습니다. 아예 가져버리라는 이야기. 가져버리라. 그래서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업이 회수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방식을 가서 우리가 뭘 것인가? 빌트 오운 오퍼레이트 그래서 BO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직접 갖고 운영한다 그 이야기예요. BO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별도로 BO 방식 하나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문 보시면서 키워드만 따가지고 영어 첫글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연습 한번 더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제 1번 보세요. 1번 두 번째로 봅시다. 1번 두 번째 보시면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준공 나왔지요. 얼른 동그라미 치시라는 이야기예요. 준공 동그라미 치고 이제 당일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귀속 나왔지요. 얼른 동그라미 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시다. 운영 나왔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키워드 3개 다 땄습니다. 그럼 자 준공 귀속 운영이잖아요. 뭡니까? BTO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봅시다. 2번 첫 번째로 보세요. 이제 자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마친 후 자 건설 마쳤으니까 어떻습니까? 준공. 자 다음 자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그 아래줄 끝 보시면 자,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게 양도한다. 들어있죠? 자, 그럼 포인트 다 찾았어요, 이제. 건설 마친 후, 이게 뭡니까? 준공, B 되겠죠? 다음, 운영한다? 뭡니까? O. 다음은, 양도, 이전시키다? 뭡니까? T. 그래서 이와 같은 걸 BOT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봅시다. 3번. 자, 민간이 개발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자, 준공, 귀속 2개 나왔죠? 맞죠? 다음, 사업시의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여 사용한다. 자, 운영을 하되 어떻게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임차해서 사용한다. 그럼 뭘로 가야 됩니까? 임대임차. 이걸 가야 되겠죠? L로 가야 되겠죠? 그럼 자, 키워드 한번 갑시다. 준공 B, 귀속 T, 임차 L. 그래서 뭡니까? BTL 방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보세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귀속 이런 게 없잖아요. 아예 니네들이 어때? 소유권을 가져버리라는 이야기, 가져버려. 그래서 운영하라 그 이야기 있지요. 이게 뭡니까? BO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상담 보시면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다. 다음에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온다. 그럼 이제 자 주어진 지문을 잘 보자는 이야기. 첫 번째 보세요. 보시면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나왔지요. 다음 시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귀속 나왔지요. 사업 시행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운영 나왔죠? 임대임차 이런 말이 없네요. 그럼 운영하다. 직접 운영한 거지요. 따라서 이제 키워드 따면 준공, 귀속, 운영이다. 뭡니까? BTO
2.25 방식이 되겠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좀 보세요. 자,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여기서 뭐 도로, 터널 이처럼 완공은 되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통행을 받는 이야기, 이걸로 개발사업이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 분류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개발 분류 방법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본 과정에서 개발 활동이다. 이분도 다 정리가 됐어요. 사실 그 아래 8번 챕터 개발권 양도제도 소개했는데 이미 이분 우리가 다 학습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지난주 수요일날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예, 개발권 양도가 뭡니까? 예, 개발권, 이게 왜? 개발수는 권리잖아요. 개발수는 권리를 양도, 팔아먹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예,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도입된 제도는 어때? 아니라 그랬지요. 아니다. 예, 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개발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3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3장 부동산 관리다 소개되는데 이분도 굉장히 평이한 내용들이에요.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챕터션 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이다 소개됐죠? 1번 챕터에 별표 2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놓으시고 양으로 1번 첫 번째를 보세요. 보시면 자,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의 취득, 유지, 보존과 그 운영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나와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니까 처분이라는 말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은 관리활동 범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여기는 일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처분은 포함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생각하시고 다음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자, 부동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용 개량 하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분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대상부산의 성질 변화시켜버리면 이는 관리한 개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발의 우위, 관리에서는 두 가지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처분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리활동 범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의 2번입니다. 전부적인 관리가 왜 필요할 것인가?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도시화 현상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화는 쉽게 생각하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에요. 그럼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시 토지 이용이 증가하겠지요. 그러나 도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한정 토지를 이용해서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랄까요?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질까요? 집약적 이용이죠. 그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수록 건물은 고층화 입주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건물이 고층화 입주해서 점점 관리는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도시화 이로 인해서 주택구조도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주택구조도 바뀐다. 그래서 과거에 단독 주택 중심에서 어떻습니까? 공동 주택 중심으로 주택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참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들어서 점점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건축기술의 발달 들어볼 수 있네요. 건축기술이 발달할수록 건물로 고층화 입주되겠죠. 점점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증가하더라. 이걸 들어볼 수 있겠는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내가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접 여기 상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멀리 떨어진 내 집에 이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 또 다른 직업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업도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상주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부재 소유자예요. 그럼 이 부재 소유자 이 사람들은 점적인 관리업체에 관리 맡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동원에 1, 2, 3번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도시화,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 증가 등등등 이로 인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12페이지예요. 자, 네. 자, 2번 챕터입니다. 2번 챕터 보시면 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수인데 별표 2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2개 넣으시고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이래서 하는 거 있어요. 자, 이제 자, 부동산 관리도요. 관리도 자,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다양한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관리. 다음은 자, 경제적 관리. 다음은 자, 법률적 관리다. 이처럼 자, 복합개념에서 다양한 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는 자, 기술적 관리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가 때 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협의의 부동산 관리다 표현하고 다음은 자, 기술적 관리뿐만이 아니라 자,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금 기술적 관리뿐만이 아니라 자, 경제적 관리 그리고 법률적 관리 모두를 포함해서 복합 개념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때 기술적 관리라서는 대상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의 하자가 있다. 이래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들이 다 어디 합니까?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기술적 관리 영역도 여러 있겠죠. 건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위생 관리라는 게 있고 설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관리라는 게 있고 보전 관리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해합시다. 자, 이것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건물에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겠다. 이게 뭡니까? 위생 관리가 되겠지요. 위생 관리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건물에 벌레 끌지 말라고 살충 소독하겠다는 이야기야. 뭡니까? 위생 관리. 다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보일러 이런 걸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설비 관리가 되겠지요. 다음 자, 보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안 관리는 자, 방제, 자, 이와 관련된 겁니다. 방범, 도둑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문 인식기 설치하겠다. 자, 다음은 방제, 재해를 예방하자.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모두 어때? 보안 관리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보정 관리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정 관리다. 자, 건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술적 관리도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존 관리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 토지 관련해서 생각하시죠. 내 땅이 어디까지다 경계 측량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해서 철조망 떨떨떨 말아서 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다 어디 합니까?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처럼 이제 부지 면적은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지 면적은 넓은데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부지 면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튼 건물과 부지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 이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개선시킨다는 얘기는 기능적 하자에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결국 기능적 하자에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기술적 관리가 되겠지요. 우리 기술적 관리는 뭡니까?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 그랬잖아요. 또이다. 먼저 보세요. 건물과 부지가 어울린다. 이는 기능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과 부지의 부정을 개선시킨다는 얘기는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어디다 합니까? 기술적 관리다. 이걸 우리 시험은 말 바꾸겠죠. 건물과 부지의 부정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OX.
X 잘못됐죠.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경제적 관리라는 게 경제적 관리는 이제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우선에 특히 중시된다 할 수 있겠죠. 좀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입과 지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지 관리. 다음 회계 관리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순이익을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인력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력 관리에서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리도 열어야겠죠. 자, 이제 먼저 계약 관리 들어보시겠네요. 법률적 관리가 되겠죠. 다음은 권리를 분석해 봅니다. 권리를 분석해서 나에게 유익한 내용이라면 존속시켜야 되겠지요. 그죠? 불리한 내용이라면 어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권리 분석 및 조정이다. 이도 법률적 관리가 되겠지요. 다음은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어떻습니까? 개선하는 활동이 있다라냐. 그래서 지목을 변경하겠다 또는 용적률을 변경하겠다. 이처럼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 활동이 있다. 이도 다 어디 합니까? 법률적 관리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좀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다양한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션 양호로 1번 기술적 관리다 소인데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중간점 보시면 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 발생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토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했죠? 예, 자, 기억본 보세요. 경계 확정이다. 네, 이분 이야기 드렸네요.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다. 그래서 측량 이런 걸 실시하고 여기까지 된다. 예, 경계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기술적 관리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했죠.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존 관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으로 2번 경제적 관리입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이 건물 관련해서 니은번 회계 관리, 디귿번 인력 관리 들어있죠? 그래서 인력 관리 특히 이거 조심하지 않았어요. 인력 관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법률적 관리입니까? 경제적 관리입니까? 경제적 관리다. 쉽게 이정하지 않죠? 인력 관리는 뭡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이익을 우리 합리화에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양호 3번 법률적 관리입니다. 관리.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행정적, 제도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대한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의 기업권 권리관계 조정이다. 자, 이처럼 권리 분석 및 조정을 하겠다. 이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되겠지요. 다음 디귿번 보세요. 법률적 이용가치 개선이다. 자, 벌써 이제 우리 지목을 변경하는지 용적률 변경한다. 일터에서 토지가 법률적 이용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겠죠? 어디 합니까? 법률적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재는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합개념과에서 부동산 관리다 말씀드렸고, 다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챕터 보시면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의 분류다 소유인데, 이분도 우리 시험 어때? 꽤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관리 주체에 따라서 관리 방식을 분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소유자 자신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 또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소유자와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소유자 자신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하신가? 자가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관리, 이는 다른 말로 자영 관리다 표현을 쓰겠죠. 자치 관리다 표현을 쓰겠죠. 또 직접 관리한다 할 수 있겠죠. 직접 관리 또 어때? 자기 관리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가 관리다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최근 또 직접 관리다 이렇게도 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직접 관리는 뭡니까? 소유자 자신이 직접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 자가 관리 이걸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에서 관리 연결 전문가에 맡긴다 해서 위탁 관리다. 또 외주 준다 해서 외주 관리. 그리고 이는 간접 관리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위탁 관리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렇지만 최근은 또 간접 관리다 이렇게 표현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는 전문가에 맡긴다. 이게 결국 뭡니까? 간접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직접 관리는 직접 관리하겠다. 누가? 소유자 자신이. 그래서 소유자 자신서 관리하는 거고 간접 관리는 뭡니까? 전문가에 맡기겠다. 위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유자와 전문가에서 관리가 된다냐. 이땐 소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분은 결국 뭡니까? 자가 관리다. 직접 관리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자신이 어려운 부분만 시설 이처럼 자신이 어려운 부분만 전문가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위탁 관리가 되겠죠. 즉 간접 관리다라는 겁니다. 즉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다 섞여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걸 해서 우리가 흔히 혼합 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보세요. 이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이 둘 중에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한 관리 방식이 될까요? 자가 관리입니까? 위탁 관리입니까? 부동산 유형이니까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세요. 단독주택이다. 또는 소규모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요.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이처럼 대규모 부동산 이 같은 경우에 전문가에서 관리하는 게 더욱더 유리한 방식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도 구분 잘하세요. 단독주택은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하기에는 자관리, 직접 관리가 더욱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동주택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맡기는 위탁관리, 간접관리가 더욱더 유리한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이 중에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가관리가 먼저 나왔겠죠? 그래서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서서히 좀 변모되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과도기적 방식으로 아주 유리할 수 있는 게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있는 혼합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관리의 큰 장점이 하나 뭡니까?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방식으로 아주 유리하다. 이게 장점이 된다 생각하시고, 또한 혼합관리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소유자와 전문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자 자신이 강한 지휘 통제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탁관리의 편리까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혼합관리 이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까? 불명확해집니까? 불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해진다. 이 같은 단점이 있다는. 우리 시험은 또 이것도 몇 차례 물어본 겁니다. 자,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에 맡기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혼합관리의 큰 단점이 뭡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하다. 큰 단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기밀 유지. 자, 보안 관리 측면에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어디가 더 유리한 방식일까요? 자가 관리. 내 거 내가 관리니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 장점 있는 게 자가 관리. 불리하다. 단점 있는 게 위탁 관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가 위탁 관리보다 더욱더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 같은 장점이
장점이 있는 방식이 바로 뭐가 됩니까? 위탁 관리다. 할 수 있겠죠? 위탁 관리다라는 다음 전문가 전문성을 부분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가 됩니까? 혼합 관리가 되겠죠? 왜? 혼합 관리는 소유자 자신이 하기 어려운 부분만 전문가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는 이야기. 결한다는 뭡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점이 있는 방식은 뭡니까? 자가 관리가 되겠죠. 왜? 소유자 자신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시설물의 노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는 건 뭡니까? 위탁관리. 다음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활용이 된다. 단점이 있는 건 뭡니까? 혼합관리.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물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단점이 있는 게 뭡니까? 자가관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부터 자, 별표 4개 놓자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 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 방식은 관리 주체에 따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로 나누어진다. 가르칠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뭡니까? 자가관리.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 전문적인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자가관리로부터 위탁관리를 이행할 때 과도기적 방식으로 유리한 게 뭡니까? 혼합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로 1번 보세요. 자가관리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때 직접관리다, 자치관리다 표현해드렸죠. 첫 번째 보세요. 개인의 단독주택이나, 자, 단독주택은 직접 관리하기 더욱더 유리하다 그랬죠?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딩 혹은 작은 면적의 토지 등을 소유자 자신이 가르치고 보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에 장단점 나와 있지요. 먼저 자, 좌측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시면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 건 내가 관리하니까.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4번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관리위원들의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내 건 내가 관리하기 때문이죠. 장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측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업무가 타성에 젖기 쉽고 적극적인 의욕이 결여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사안일주의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는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설물의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겠지요. 여하튼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2번 위탁관리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외주관리, 간접관리란다. 그죠? 첫 번째 중간쯤 보시면 대형 빌딩이나 대규모의 토지 등을 그 아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자 했죠. 우리 시험도 이런 거 물어본 적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과 공동택 이걸 비교했을 때 단독택은 뭐도 유리합니까? 자가관리. 공동택은 뭡니까? 위탁 관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의 좌측입니다. 동그라미 3번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 무사 안일주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전문업자를 활용함으로써 관리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시설물 노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5번 보세요.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안정된다. 이도 위탁관리 하나의 장점이다. 하는데 이런 거를 모의서 문제 내면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왜? 위탁관리는 관리 비용이 오히려 많이 이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지문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101동 여기에 102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01동 60세대, 102동 60세대 총 몇 세대입니까? 120세대겠죠. 그럼 120세대 소유자가 전체 모여갖고 관리하는 게 자가관리가 되겠지요. 그럼 생각하세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낸다 그러면 배가 바다랄지 산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20명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기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보수가 지급이 되어 있죠. 여기에 비해서
전문가에 맡기는 게 어때? 훨씬 더 비용이 어때? 저렴하게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리도 어때? 안정적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생각하시면서 동네 5번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안정되다. 이는 뭡니까? 위탁관리 장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이 질문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측에 막스 우측에 동네 3번 보세요. 3번 시연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 하나의 어떤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호 3번 첫 번째 중간 좀 봅시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형태다. 그럼 결국 직영은 뭡니까? 소유자 자신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소유자와 전문가 결합이 돼 있죠? 이거 뭡니까? 혼합 관리다라는 겁니다. 박스 좌측에 동그란 1번 봅시다.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계속 확보하고 위탁관리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차관리와 위탁을 섞여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자신의 지휘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탁관리에 대해 편리를 누릴 수 있다.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자, 다음 동그란 3번 자가 관리로부터 위탁으로 이어가는 과도 이전 방법으로 어때? 아주 유용하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측에 동그란 1번 책임 소재가 어때? 불명하다. 다음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단점. 동그란 3번 운영을 잘못하면 자가리 위탁관리 단점만 노출된다. 이도 단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교재는 이런 정도 살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하단에 9번 문제가 있죠? 네, 9번 문제는 지금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 자, 9번 보세요, 9번. 예, 지금 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져서 푸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관리 형태별 장점, 단점 설명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위탁관리입니다. 전문에 맡기는 거죠? 따라서 건물과 전문성에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어때? 가능하다. 맞지요? 동그란 2번 봅시다. 자가관리입니다. 소유자 자신에서 관리계를 이용해서 소유자의 의사능력, 지휘통제력 발휘될 수 있죠? 또한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도 신속하다 할 수 있겠죠. 내 건 내가 하니까. 동그란 3번. 자, 신탁관리입니다. 그럼 신탁관리는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했던 거죠? 자, 신탁 방식 중 하나가 어때? 관리 신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리 신탁. 자, 네. 신탁관리 경우 신탁회사는 관리 중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 신탁 자체는 믿고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비록 형식적이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신탁회사가 어때?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발생한 대인 대물사고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3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4번 혼합관리의 단점은 운영이 곤란해지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결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이 섞여 있죠. 그래서 운영했을 때는 자가관리의 단점, 위탁관리의 단점, 둘 다 단점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혼합관리의 단점이 된다. 그 이야기죠. 5번 신탁관리 경우 관리비에도 신탁보수에 추가 부담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 방식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관리 영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